자, 봅시다. 자, 21페이지 1번 문제 미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정답은 4번,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요거 원 그렸잖아, 그치? 사회적 거리가 여기 있는 게 사회적 거리가 먼 거야. 여기 있는 게 사회적 거리가 먼 거야. 요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 사회적 거리가 멉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도박이나 속임수가 사용되는 거래가 많이 등장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왜? 그래서 내가 일한 거 뭐 속여서 뭐 더 할 수 있고 그렇다 했잖아, 그치? 자, 도박이나 속임수가 사용되는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사기, 부정적 거래, 호혜성 거래라고 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정답이 몇 번일까요?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역이 뭐였습니까? 저거 일반적, 맞죠? 니은이 뭐였어요? 균형적. 자, 그리고 디귿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데요? 권력자.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뭐합니까? 재화를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맞죠? 그러면 그 뿌린 걸 받은 사람들은 그 대가로 뭘 해주는데? 존경을 주잖아. 맞죠? 자, 다음. 자, 다음 기업 부족 내 흉년이 들었을 때 친족에게 식량 주는 대가로 식량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죽을 받기로 한 교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친족이니까 친족끼리는 주로 어떤 식의 거래 형태가 나타난다고 했어? 친족 사이에서는 일반적 호혜성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이 은혜를 다 값으로 쳐서 매길 거야?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친족, 가족에게 일반적 호혜성 거래 형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 거래 형태가 되려면 일반적 호혜성 거래 형태가 되려면 친족 사이에서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식량을 받았으면 보답도 뭘로 해야 돼? 식량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모가 우리 집에 소금국을 끓여서 보내주면 우리 집은 못해도 콩나물국이라도 끓여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거래를 뭐라고 한다? 일반적 호혜성 거래라고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 식량을 주는 대가로 식량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죽을 받기로 되어 있다며.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거래 형태인데? 그렇지, 부정적 거래 형태지. 왜 부정적이야?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보답하는 거잖아. 그러면 등가가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부정적 호혜성 거래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91페이지. 뭐라고? 3번은 안 해. 3번 안 나오는. 답 내가 안 불렀어. 답 불러줄게. 3번은 4번입니다. 자, 다음 91페이지. 자, 1번의 정답 1번이고요. 자, 다음 2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3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3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는, 자, 이 사람 많이 나옵니다. A는 같은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B를 비방할 목적으로
B가 연예인 C와 함께 상습 도박을 벌인다는 허위 사실을 일간 신문 기자인 D에게 제보했답니다. A, B, C, D 나왔다, 그치? 자, 평소 자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B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자, 표시. B는 제보자가 사실인지 조사하지 않고 표시. 그것이 진실이라고 오인하였습니다. 오인이 뭐야? 뭐라고요? 잘못 아는 겁니다. 오인은 잘못 아는 거. 오해할 때 오자야. 자, 그래서 B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릴 목적으로 이를 신문 지면에 보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인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릴 목적 이 줄.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글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요거에 대한 각각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있기는 있어. 여기에 지금 보면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까지 요까지 좀 표시합시다.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까지. 그래서 B는 D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였다. 법정에서 B와 C에 대한 신문 보도를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잘못한 사람 누구? D. 또 있습니까? A랑 D가 잘못했다겠지. 자, 그러면 D는 잘못을 안 할 여지가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잘못이 아니었을까요? 이거 A가 그렇게 말했었으면 D가 그 사건을 실제로 먼저 찾아봤어요. 그렇죠. 저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D가 허위 사실을 얘기해주는데 그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지? 그래서 그냥 바로 보도하면 돼? 안 돼. 뭘 해야 되는데 반대시키자면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인 것 같은 거야. 조사를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조사여야 돼. 그냥 대충 그냥 막 여러분들 그 집에 숙제하듯이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충분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보도해도 됩니다. 맞죠? 그러면 허위 사실로 나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왜? 내가 충분한 조사를 해봤고 공익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봐야지. 자, 그러면 요거 공익성은 어떤 걸 보고 판단할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 두 가지 있죠. 요 두 가지가 공익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B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D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공익성에 해당합니까? 아니요. 해당 안 합니다. 맞죠? 자, 근데 그건 마음속이잖아, 그치?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덕성 경종을 울릴 목적. 자,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주의를 끄는 또는 이제 정치인의 도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를 알리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경종을 울릴 목적으로라고 해서 정치인의 도덕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의 이유는 뭐야? 공익이지. 맞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공익성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갖추지 못했어요? 조사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진실성을 갖추지 못했어. 맞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콕 짚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허위 사실을 제보한 A가 모두 감당해야 되겠고, 맞나요? 아니죠. 어떻게 바뀌어야 돼? D도 감당해야 됩니다. D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진실성을 훼손한 것. 그러니까 뭘 안 해서? 조사를 안 해서. 자, 다음 D는 공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했으니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에 배제되겠군. 맞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공익을 위해 기사 작성한 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자, 명예훼손죄 위법성이 배제되겠군. 맞아요? 틀렸죠. 왜? 뭐 때문에? 조사 안 해서입니다. 맞죠? 공익성이 아니라. 자, 다음 보호받아야 마땅한 국회의원의 사생활을 기사화했으니 D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겠군. 자, 이것도 끊어서 D 처벌을 면할 수 없겠군.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처벌 있어. 면한다, 그치?
처벌을 면하죠. 자, 그런데 사생활을 기사화한 거 맞습니까? 네. 이건 맞죠. 자, 다음 연예인의 사생활은 공공의 관심사이니 D의 C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예인의 사생활은 공공의 관심사 맞습니까? 맞죠. 자, D의 C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겠군 맞나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공공의 관심사 때문에 처벌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맞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맞죠? 되는데 뭐 때문이라고? 조사 때문에. 이것도 바뀌어야겠네. 그러면 처벌을 면할 수 없겠군 자체도 맞아.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조건이랑 뒤에 있는 조건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처벌을 받는 이유가 뭐야? 얘 때문이 아니잖아. 조사 때문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방금 나눠준 이 양반점 작용도 봅시다. 했는데. 뭐야? 했었었는데. 어? 했었었는데. 옛날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나한테? 했었어. 내가 나한테 한 말이야. 했었었는데요. 근데 뭐. 근데 뭐? 이거는 이거랑 또 해요. 이거랑 똑같은 교재를 한 거 아니잖아. 똑같은 게 있거든요. 아닌가? 이거는 너는 한 번도 손대본 적 없는 교재인데. 아 그래요? 자, 봅시다. 시험 기간에 똑같은 친구들 그렇게 똑같이 많이 반복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맞죠? 아 맞다. 뭐? 다다음 주에 우리 학원 안 한다. 수학여행 가잖아. 근데 근데 안 하나요? 그날 어차피 학원 망하게요. 아니 미친. 그럼 좋은 거지. 수업에 빵꾸가 안 나잖아. 좋은 거 아니야? 토요일에도? 수요일은 원래 수업이잖아. 그때 토요일에도 방학이에요? 아니 토요일 수업이야. 근데 이제 그 주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수학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 날부터 시험 대비야. 그러니까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목금. 이름 미친. 왜? 너무 좋아?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그럼 아니 토요일까지 시간이 완벽인데. 자, 앞에 보세요. 그럼 쉬세요. 오지마. 오라고 안 했어요. 현재야, 오라고 안 했습니다. 자, 앞에 봅시다. 양반전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일단 시험 보기 들어가기도 하고요. 저기 뭐냐, 한번 본 사람도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본 학생도 있을 건데 그때 봤던 교재는 이 교재는 아닐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방학 때 우리가 한번 그 교과서 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이제 다른 문학 교재를 쓰고 있는 학생은 문학 교재에서 또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냥 반복해가지고 계속 봅시다. 자, 양반전이라고 해서요, 이 박지원이 쓴 겁니다. 연하 박지원 선생님이 쓴 거예요. 지원이. 자, 그러면 이 박지원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선 후기 실학가. 자, 실학자였습니다. 맞죠? 자, 실학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실제 학자. 자, 실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실용성을 가져다 주는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박지원은 이제 조선 후기에 사실은 청나라가 문물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해 있던 나라였단 말이야. 왜냐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유럽으로 잇닿는 이제 그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였죠. 그래서 교역을 통해서 아주 이제 당시 조선보다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조선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맞아요.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뭔데?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뭔데? 조선은 왜 청나라의 문물을 안 받아들였어요?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안 본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에 큰 전쟁이 두 개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또 아. 그 병정은 아 병정란. 맞다. 자, 그럼 임진왜란은 우리나라랑 무슨 나라랑 싸운 거예요? 일본. 그러면 병정란은 우리나라랑 무슨 나라랑 싸운 거예요? 청나라. 청이랑 싸운 거죠. 자, 그래서 아. 청나라랑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 졌어? 졌어요. 졌어. 져서 어떻게 됐어? 말렸어요. 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땅 뺏긴 거. 아 그 우리나라 왕이 그 중국 가가지고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중국까지는 안 갔고 그 이제 삼전도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이제 9번 찍으면서 이제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이제 그 사죄를 했었죠.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백성의 이제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왕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인력 그리고 뭐 아낙네들, 여자들, 처녀들 엄청 많이 잡혀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굴욕적인 역사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청나라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청나라를 미워하다 보니 이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배울 수가 없었어. 그런데 박지원은 청나라를 종종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종종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청나라의 발달된 기술과 그 다음에 경제력을 보고 저걸 배워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맞지? 자, 물론 이 양반전에는 그런 게 안 드러나 있어요. 양반전에는 안 드러나 있는데 박지원이 썼던 수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설, 허생전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죠. 자, 그 다음에 박지원은 또 하나 이 이제 실학자이면서 동시에 본인은 양반이었어. 본인은 양반이었는데 이 양반 신분 중에 굉장히 좀 능력 없는 양반, 무능력한 양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당시 조선 후기다 보니까 원래 조선 초기에는 양반의 숫자가 되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자손을 낳고 하다 보니까 양반의 아들은 무조건 양반이잖아, 그치? 그럼 양반이 아들 5명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양반이야. 그 5명의 아들들이 또 각자 5명씩 아들 낳는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제곱으로 불어납니다. 맞죠? 자, 근데 뭐 물론 중간에 이제 몰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모함했다고 이제 뭐 이렇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제 역적으로 찍혀서 뭐 일가가 다 멸절하거나 그러니까 완전 다 죽어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뭐 많긴 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양반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그런 와중에 모든 양반이 다 먹고 살만할 수는 없었단 말이야. 맞죠? 양반이 돼서 먹고 살만하려면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관직을 얻어서 월급이 있어야 돼. 그 월급 얻고 관직을 얻지 못하면 다 뭐해? 그냥 그 산소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책만 읽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부족해? 식량이 부족하잖아. 배를 굶으면서 이제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왜? 양반은 농사 지을 줄 압니까? 몰라. 그 다음에 뭐 상업, 뭐 이렇게 뭐 물건 팔 줄 압니까? 모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능력한 양반이 많아지던 때가 있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어찌됐건 간에 인류가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달하잖아. 그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재산을 많이 쌓은 평민계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죠? 이 재산을 많이 쌓은 평민계층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반 평민인 게 불만스러웠겠지. 맞죠? 나보다 더 높고 배고픈 양반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들의 이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무엇이 탄생하게 됩니까? 신분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 후기 때죠. 자,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 신분 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때입니다. 신분 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때예요. 신분 매매. 신분 매매가 뭐야? 신분을 사고 파는 거. 나의 신분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럼 팔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그럼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양반이고 평민이야. 그럼 뭐겠어? 평민이가. 내가 평민되고 평민이 양반 되는 거지. 그럼 신분 교체? 뭐 교체라고 보는데 교체라고 하기에는 중간에 뭐가 오고 가? 돈이 오고 가. 양반이 뭐가 없으니까 파는 거야. 돈 없으니까 파는 거잖아. 평민은 왜 사는데? 돈 많으니까 사는 거고. 맞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 사이에 공명첩이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면 공자는 빌공자, 아무것도 없는, 명은 이름 명자, 그리고 첩은 수첩할 때 첩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이 수첩을 사고 팔았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뭐냐면 족보거든, 족보. 그 우리 집안의 족보에 이름에 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안 적어놓고 빈종이로 파는 거야. 양반 집안 족보지. 그래서 그럼 그걸 누가 사는 거야? 평민이 사는 거죠. 그럼 그날부터 이제 이 평민은 뭐가 되는 거야? 양반이 되는 거야. 맞죠? 왜냐면 양반 신분이 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그 증서를 요 공명법이 아니라 첩. 공명첩으로 이제 그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왜 양반이 돈이 어떻게 없어요? 양반이 어떻게 해야 돈 버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해요?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합격을 왜 안 해요? 너는 100점 왜 안 맞는데? 아니 근데 합격을 안 했는데 어떻게 양반이 돼요? 양반은 아버지가 양반이라서. 태어나면 양반이. 태어날 때부터 양반했어. 평민도 그럼 시험 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 칠 수 있어요. 칠 수 있는데 평민이 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배워야 되는데 글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양반들은 어릴 때부터 일을 안 하잖아. 그럼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배우는 게 뭐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 ABC 배우듯이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가 그냥 당연히 언어가 돼요. 그런데 평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한 10살 되기 전에 이제 좀 내가 스스로 일어나고 이불 갤 줄 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하러 나가야 돼? 농사 지으러 나가야 돼. 아침에 나가면 저녁 다 돼서 농사 짓고 다 돌아옵니다. 그럼 뭐 해요? 바로 그냥 TV 자야 돼요. 피곤해가지고.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자를 천자문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한자를 최소 몇 개나 알아야 된다는 거야? 1000개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1000개만 알면 끝이야. 이 1000개의 한자, 1000개만으로 부족해요. 더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이 1000개 넘는 한자로 뭐 해야 돼? 아무도 짓지 않는 글을 지어야 돼. 누구 글 따라 쓰면 안 돼. 맞지? 나만의 글을 써야 돼. 한자를 만들어요. 아니, 글을 써야 된다고. 내 생각을 담은 글을 써야 된다고. 그래야지 학교 갈 거 아니야. 내 글을 바탕으로. 백성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죠? 양반으로 태어나가지고 양반으로 뭐 예를 들어 한 50년 살아도 과거 합격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민이라고 그러면 공부하고 과거 합격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없었겠지. 맞죠? 한 평생 공부해도 과거 합격 못하는 양반도 많은데. 맞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볼게요. 양반이란 성비를 높여 부르는 말인데 강원도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았답니다. 이 양반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질고 그릴기를 좋아했으므로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몸소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생각해봐. 자, 양반이 어질고 그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군수가 뭐야?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장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군수가 부임하면 반드시 누굴 찾아갔다고? 이 양반을 찾아갔다고. 그러면서 직접 인사드렸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착해. 맞지?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그런 말 하잖아. 애는 착해. 애는 착합니다. 맞죠? 근데 얘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 맞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했다. 그만큼 이제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낚이면 안 돼.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양반이 처음부터 못난 놈이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또는 처음부터 못된 사람이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맞지? 자, 근데 그냥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청에 환국을 빌려다 먹다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대출제도입니다. 대출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농사의 결실은 무슨 계절에 옵니까? 가을에 오죠. 가을에 이제 벼를 수확하잖아. 자, 그런데 이 가을에 벼를 수확하면 그때만 양식이 있지 그때 이후에는 양식이 없잖아. 맞죠? 물론 이제 저장해놓은 걸 먹고 살지만 그러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겠어? 봄에서 여름 뭐 이럴 때. 맞죠? 이때는 저장해놓은 게 없잖아. 맞지? 그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때쯤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 곡식이 다 떨어져. 그럼 이제 뭐 합니까? 관청에 가가지고 미리 빌립니다. 곡식을. 미리 빌려가지고 써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어차피 우리 집 추수할 거 아니야. 그럼 추수하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갚아요. 갚으면 되는 거야. 이걸 환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청에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그게 쌓여가지고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쌀로 되는 거예요? 밀을 심으면? 뭐라고? 밀을 심으면 쌀이 되는 거예요? 밀을 씹으면 쌀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밀을 빌린다 했잖아요. 근데 또 쌀을 갚아요. 밀은 내가 언제 빌린다고 그랬는데? 환고할 때 환곡할 때고 밀을 빌린다 했잖아요. 미리 빌린다고 미리. 미리 빌린. 미리 자, 그래서 자, 빚이 1,000섬에 이르렀다. 섬은 이제 세는 단위죠. 자, 그래서 관찰사가 고을을 돌면서 정사를 살피다가 한국 출납을 조사해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미를 이렇게 축낸단 말인가? 군량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군대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군대급식이지.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줘야 되는 쌀인데 이거를 자꾸 누가 축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하여 갚을 길이 없음을 알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차마 가두지는 했다 안 했다? 못했다. 자, 그도 역시 어찌할 길이 없었다. 양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밤낮으로 훌쩍훌쩍 울기만 하고 있으니 그의 아내가 역정을 냈습니다. 자, 당신은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도 글을 잘 읽었지만 환곡을 갚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구려. 이 양반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마찬가지예요. 쯧쯧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한 푼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 자,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집으로 의논을 합니다. 이 부자가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높고 귀하며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늘 낮고 참하다. 감히 말도 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반을 보면 움츠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며 자,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끼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욕을 보며 사는 신세이다. 이 욕이 뭡니까? 치욕하는 욕자죠. 자, 그래서 지금 저 양반이 환국을 갚을 길이 없어 어려움을 이만저만 겪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자, 아무래도 양반의 신분을 지키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니 우리가 양반을 사서 가져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양반을 사고자 하는 이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양반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환국을 다 갚아주겠다. 청하니 양반이 반가워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당장에 환곡을 관청에 바쳤습니다. 군수가 크게 놀라 웬일인가 하며 양반을 위로도 할 겸 어떻게 와서 환곡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번거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소인하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신분을 매매한 거죠. 그래서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이게 바로 뭔데?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아졌다.
낮은 사람이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 소인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 작은 권리 작은 애, 뭐라고? 권력이 작은 애. 그러고 시험 칠 거야. 자, 소인 한데 문장을 읽어보세요. 이 소인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소인. 자, 뭐 이제 누구를 부르면서 소인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나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쓰는 소인은. 자, 그래서 자신을 낮게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소인. 근데 그러면은 그 노비가 그러면 양반을 자칭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실제로 근데 대신에 양반을 증명하는 증서는 있어야지. 그것도 조작해서. 글을 모르는데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멍청아. 넌 양반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양반이 더욱더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리며 대답했습니다. 황송합니다. 소인놈이 제 몸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갚느라고 이미 제 양반을 팔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마을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지난날 쓰던 이름을 함부로 쓰면서 스스로 높은 척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 자, 그래서 군수가 놀라워 하면서 말했대요. 군자로다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군자로다 그 다음에 양반이다 하는 부분 있잖아, 그치? 자, 요 표현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좀 묘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군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지금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문장이 내가 교과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사실 양반들에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부자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를 높게 평가하는데 이야기 바깥에서 작가와 독자 입장에서 보기에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라고 하는 건 무엇이 담겨있냐면 야, 돈으로 그냥 다 헤쳐먹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의식이 담겨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사회에서 박지원 본인도 양반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경제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인간의 가치나 신분도 인간의 가치잖아. 왜냐면 신분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니까. 그때 당시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준 가치를 뭘로 바꾼 거야? 돈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상스러운 행동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를 이야기 속에서만 보자면 이 군수가 감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 밖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비판하는 게 되는 거야. 풍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는 군수가 감탄하는 겁니다. 군수 본인은 진짜 감탄스러워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이야기 밖에서 우리 독자가 보기에는 풍자입니다. 또는 비판. 그 뒤에 나온 내용 다 마찬가지야. 부자로서 인색하지 않았으니 옳음이요. 남의 어려움을 돌보았으니 어짐이요. 낮은 것을 싫어하고 높은 것을 바랐으니 슬기로움이다. 원래 이제 이 양반이라고 하는 게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높은 가치를 추구해서 뭘 했어? 자기 신분을 높였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양반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그렇기는 하지만 사사로이 사고 팔았을 뿐 아무런 증서도 만들지 않았으니 이는 소송의 빌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을백성을 불러보아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군수인 나도 당연히 손수 수견을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결제해 준다는 거야. 자기가 도장 찍어 준다는 거야. 자기가 인증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군수는 관하로 돌아와 고을 안에 선비와 농사꾼, 장인방치와 장사치를 모조리 불러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자는 향소의 오른쪽에 앉히고 양반은 공형의 아래에 세우고. 자, 그러니까 부자를 향소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더 높은 곳에 앉혔다는 겁니다. 양반을 공형의 아래에 세웠다라고 하는 건 낮은 곳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증서 만드는 재판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따지자면 뭐야? 얘가 부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가 원래 양반입니다. 이제 신분을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건륭 10년 9월 어느 날 아래 문서는 양반의 값에 쳐서 팔아 황국을 갚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값은 1천섬이다. 양반은 이름이 여러 가지다. 자, 그래서 일단 잠깐만. 요 부분이 첫 번째 증서입니다. 증서를 총 2번 쓰거든요. 첫 번째 증서의 내용과 두 번째 증서의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문서는 양반의 값에 쳐서 팔아 황국을 갚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값은 1천섬이다. 양반은 이름이 여러 가지다. 글만 있는 양반을 뭐라고 하는데? 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직이 안 올라가고 글만 책만 읽는 사람. 벼슬 하는 양반을 뭐라고 하는데? 대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덕이 있는 양반을 뭐라고 하는데? 군자, 훌륭한 사람. 그 다음 무관, 무예를 하는 사람이면 서쪽으로 줄을 서고, 문관, 글을 쓰는 사람이면 동쪽으로 줄을 서는 까닭에 이것을 뭐라고 하는데? 양반이라고 한다. 그대는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쫓을 수가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더러운 일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우러르며 뜻을 아름답게 지니고 오경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거든요. 이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양반 일어나가지고 책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까지 책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공부하는 양 많죠. 공부 안 하면 벌금이에요. 그렇긴 한데 동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겠지. 왜냐면 공부 안 하면 무시할 거 아니야. 공부 안 하는데 안 무식한 사람 있어요? 안 들키면 되잖아. 막 안 들킨다라고 하는 건 마을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난다는 소리잖아. 그게 가능해? 아, 그러니까 그때는 공동체 사회잖아. 그러니까 5시에는 그 노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노비 샤워 일찍 왜 없을 안 거 했어? 아니에요. 그래, 아침 일찍부터 뭐 집안일 할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결국은 뭘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시간이 뭐가 중요해. 자, 그래서 오경이면 일어나 유황에 불을 붙여 기름 등잔을 켜고 눈은 코끝을 내려다보며 발꿈치를 괴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동네 바퀴를 줄줄 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얼음 위에 박 밀듯이가 뭡니까? 얼음 위에 박이 있어서 이렇게 밀면은 아주 센 힘을 주지 않더라도 미끄러져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고 순조롭게 동네 바퀴를 줄줄 외울 정도로 그냥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주림을 참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견디고 가난을 타령하지 말며 어금니를 마주치고 머리 뒤를 손가락으로 퉁기며 칩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이 한뒤 삼키며 옷소매로 회양을 닦아 먼지를 털어 털무늬를 일으키며 세수할 적엔 주먹으로 벼르듯이 하지 말고 냄새 없게 이를 잘 닦고 그 다음에 길게 빼는 소리로 종을 부르며 느린 걸음으로 신발을 끌듯이 걸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반들의 바로 뭘까요? 허례 허식입니다. 자, 그래서 허례 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용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막
지켜야 되는 규칙들 있잖아. 쓸데없이 이런 것들을 허례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반이 원래 처음에 조선시대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조선 사회는 몇백 년 지속됐어. 500년 지속됐잖아.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막 별의별 규칙들이 다 붙은 거야. 맞죠? 양반은 이래야 된다. 양반은 이래야 된다. 양반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양반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고픈 걸 티내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티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배고프단 말 하면 안 되고요. 추워도 춥단 말 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더워도 덥단 말 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막 별의별 거 아니지. 막 침 삼키는 방법에 뭐 음식 먹는 방법, 옷 터는 방법 막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반의 허례허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밑에 나오는 내용까지 전부 다 이제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린 걸음으로 신발을 끌듯이 걸어야 한다. 여기까지 딱 끊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종이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자, 마치고 올게요. 마이크. 정리하고 갑시다. 아 드디어 마친다. 어? 왜 안 가? 챙겨야지. 박지호. 이름 뭐야? 나 자, 김현서. 고생했습니다. 진짜 박지호야? 나 김현서인데. 아니 이름 뭐야? 김현서라니까. 야 진짜 이름 뭐야? 김현서. 아니 진짜 이름 뭐야? 너.